안녕하십니까, 래핀입니다. 6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7%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700선을 회복하면서 어제 회복하고 더 상승해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은 870포인트 조금 이제 올라가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300억 매수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99억 매수하면서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약 매수를 해주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310억, 기관 투자자가 37억 매수하면서 약 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시면 지금 이제 어제 좀 조정을 받았고 그 전날에도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채로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다시 한번 위로 밀어 올리는 양봉을 띄우면서 2700선으로 완벽하게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증시가 이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오늘 때마침 증시에 대한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먼저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대한 CPI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되었고요. 5월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었다라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치가 3.4%였는데요. 오늘 3.4%보다 조금 떨어진 3.3% 상승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떨어졌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제 저번 달 5월 달과 4월 달과 그다음에 3월 달 이때는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물가 지표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실업 수당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조금 이제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까고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지면서 확실히 이제 경기 지표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이제 물가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둔화된다고 하면 당장 이제 경기 침체라는 신호로 좀 연결지어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좀 감소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물가에 대한 안정화에 조금 더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듯한 모습이고요. 지금 당장 이제 미국 선물 지표를 보시면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1.4%까지 올라가 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전체가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가 지표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이제 확실히 좀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그림으로 펼쳐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어제 매도했던 것을 그대로 메워주는 모습이었고요. 옵션 만기가 이제 내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변동성이 있겠지만 특히 오늘과 같은 이런 CPI 지표가 안정화되었다라는 경기 지표가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 전체에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는 75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피에서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이런 주요 투자자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수에 대한 선물은 아까 다 확인했기 때문에 외환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런 CPI 지표가 조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환율은 급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이제 1367원으로 평소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75%까지 이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동안 이제 이 환율이 N자로 올라가면서 좀 이제 고점을 유지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모습이 보였는데요. 1,400원까지 가볍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에서 지금 이제 다시 낮춰지면서 1,367원까지 좀 떨어지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시장 분위기는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물가 지표가 이대로 CPI 지표를 출발로 해서 PPI 지표도 내일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물가 지표들이 상당히 좀 감축이 된다면 다음에 있을 FOMC에 대한 영향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의 대선에 대한 영향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유럽의 중앙은행과 캐나다는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유럽의 웬만한 국가들이 서서히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언제까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국채 금리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환도 떨어졌고요. 채권 금리도 사실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횡보하던 수준까지 지금 이제 떨어지고 그 이상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4.26%까지 환율이 3% 가까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가 3% 가까이 떨어지면서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국채 가격이 반등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이 유입으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신흥국으로의 이 자금 유입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채권 금리도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방향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4% 이하로 확실히 좀 눌러진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힘을 받는 시기가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9달러 회복했고요. 그 다음에 이 천연가스도 3달러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원유와 이 천연가스가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 웬만해서는 급등을 한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급락을 한다면 좀 이제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금은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율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분위기만 살아난다면 이전에 2021년 때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었던 그 재현을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들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제 CPI 지표 이후에 FOMC에 대한 회의라든지 PPI 지표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금리 방향, 그 다음에 물가 방향,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이 지수에 대한 방향을 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840원 상승했고요. 4.38%로 상승해서 2만원 마무리했습니다. 딱 보기 좋게 이제 2만원 가까이로 지금 이제 주가를 밀어붙였고요. 마지막에는 이 0으로 이제 네 자릿수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을 붙였고요. 41,000주까지 마지막에 거래가 되면서 19,920원으로 하락으로 조금 마무리되었지만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2만원 회복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마음속으로는 조금 더 밀어붙이면서 2만원을 완벽히 탈환하면 좋았겠지만 오늘은 조금 이 2만원 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도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일별 거래량을 보시면 1280만 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방향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시도가 되었고요. 특히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4% 이상 올라가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I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좋게 나왔다는 것은 물가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에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동성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21선을 받치는 양봉이 한번 크게 나왔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다시 한번 N자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나왔다라는 것에 또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 전날에, 이제 만기일 전날에 이렇게 보통 좀 이제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도 조금 더 힘을 붙여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2만원 돌파 이후에 고점 회복을 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그 정도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만기 매물에 대한 그런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제 13일, 14일까지는 그냥 가볍게 좀 넘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온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꺾이는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보았을 때는 최근에 이 주가에 대한 지지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을 형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거래량 아래로 지금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확실히 이전보다는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이 되었고 그 시장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투자를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급격히 진행되었을 때에 대한 코스피 시장만큼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이제는 급락 이후에 바닥을 두 번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에 올라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서서히 진행되더라도 코스피도 확실히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식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코스피에서의 3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들이 코스피가 상승함에 따라서 기계적인 매수세라든지 그런 이제 코스피의 상승 힘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그런 비전을 떠나서라도 거시적인 입장에서 지금 코스피에 대한 대형주들을 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따라서 그냥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로부터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는 기다려야지 최소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장에서야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벤트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천천히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에 대한 분위기는 확실히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거래원을 보시면 특별하게 외국계에 대한 직접적인 매수는 없었고요. 오늘 이제 마찬가지 실제로도 별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UBS, 다이와 이런 증권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이제 신한증권에서 매도가 나왔는데요. 특히 다이와 증권은 평소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공매도 상황과 함께 좀 대량 매수가 들어왔던 수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움직임이 만기와 관련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 그리고 주요 증권 이 매수세였던 모건스탠리, JP모건, 그리고 이제 이런 UBS와 같은 이 수급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차장고도 사실 오늘 특별하게
마찬가지 별 움직임 없었고요. 2만 1000주 상환이 되었고 15,000주 정도 체결이 되면서 1960만 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국매도 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국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48만 주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특별하게 지금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상세를 보시면, 자, 전날에 28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한 이틀 정도 계속 매도를 했던 모양새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50만 주, 뭐 추정해서 마찬가지로 50만 주로 진행이 되면서 매도했던 것을 그대로 메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1.3%까지 외국인 보유를 높인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율이 확실히 계속 21%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오늘과 같은 날에서도 이렇게 매수를 다시 해주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멈추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물량이 외국인 투자자가 급격하게 많은 물량을 매집했다라고 해서 앞으로 많은 매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보다는 이제는 이 대세에 대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만 원을 돌파하고 나면은 50원 단위로 호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힘을 받기 좋은 그림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확실한 소식 하나를 기다리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흐름과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확실한 수주권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종목에 대한 확실한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특별한 큰 소식은 없었고요. 가장 중요한 소식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30조 원에 달하는 체코 원전 수주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각 언론사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각종 기사에 의해서 이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전이 계속 수면 위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에서 7월 우선 협상자 선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르면 6월 말 7월 초에 이제 결정이 될 건데요. 한국과 프랑스 2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매출액은 30조 원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낮을 수도 있고, 프랑스는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30조 원보다 훨씬 높은 이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이 되는 것은 프랑스에 대한 이 입지가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유럽 내에 원전에 대한 이 수출, 그죠? 수출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원전에 대한 운용을 훨씬 더 많이 해본 국가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이제 그런 이 노하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유럽 국가로서의 경제 안보적인 네트워크와 규제 환경의 친숙성, 공급망 구성에 대한 용이성 등 이제 유리한 측면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체코에 대한 현지 비율을 높게 제시를 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수주전에 참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달에는 마크론 대통령이 체코에 방문을 하면서 그 대통령조차도 이제 세일즈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기술력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외교력이 필요하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예산, 그죠? 비용이 필요하고 자금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이제 따지고 보았을 때는 프랑스 쪽으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 외교력과 그런 이제 비용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당연히 힘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체코 전력 회사가 6월 15일까지 입찰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정부로 이제 턴을 넘겼을 때 정부 체코 총리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외교력과 자금력, 기술력인데 그 중에 외교력과 자금력이 지금 이제 프랑스가 앞서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단순히 이제 외교력, 자금력, 기술력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나뉘어서 우리가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외에도 결국에는 버짓,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과 자금력은 조금 이 말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버짓, 그죠? 체코 입장에서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예산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비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에 대한 가격이 30조라고 한다면 프랑스는 전체적으로 60조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자금력이 뛰어난다고 한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30조를 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30조를 대고도 이제 우리나라가 예산을 하나도 지원 안 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격적으로 지금 차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술력이라고 해서 뭐 단순히 이제 뭐 그런 원전에 대한 그런 뭐 운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이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온타임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2030년, 2040년, 2050년까지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기후가 이제 전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변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나라는 뭐 비가 거의 이제 여름에는 오지 않고 뭐 마른 장마 아니면 태풍이 오지 않는 그런 이제 날씨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평소와는 다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서방 국가에서는 계속 홍수가 나는, 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년이 계속 이제 180도로 달라지는 그런 기후 때문에 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이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수요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대형 원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대형 원전이 10년에서 14년까지 걸릴 수 있는, 요거는 이제 평균적인 기간이고요. 실제로 이제 프랑스라든지 웨이스팅하우스가 맡은 그런 이 프로젝트들은 요것보다 플러스 이제 6년에서 8년, 뭐 길게는 10년 정도까지 지연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 그때는 이제 특이한 뭐 경우였고, 그런 이제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이제 탈원전에 대한 기조, 그다음에 제조업에 대한 그 이제 탈화, 이런 영향으로 조금 이제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 그냥 놓고 보았을 때는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UAE 바라카 원전을 4기를 이제 14년 정도 안에 아주 값싼 가격으로 완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코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서는 기술력이라고만 포함이 되었지만 온타임, 그죠? 제때 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버짓, 그죠? 예산이 굉장히 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금력과 기술력을 따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기술력과 이 예산, 자금력은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반반이라고 본다면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교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외교력을 보았을 때는 단순히 EU 그 다음에 그냥 아시아 국가라고 푼다면 EU 공동체에 있는 체코가 당연히 프랑스를 선택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체코 프로젝트에 애시당초 프랑스와 한국 그리고 미국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원래 체코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였다가 법적인 그런 구속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을 했는데요.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져서 프랑스와 1대1을 붙는 것이 가장 뭐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단순히 겉면으로 보았을 때는 프랑스와 한국 2파전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이제 이 탈락을 하고 나서부터 이후로 우리나라에 태클을 걸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인데 그 이후로 지금 한 번도 웨스팅하우스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그런 에너지부 장관도 발표를 했듯이 한국과에는 잠재적인 그런 협력 관계가 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만 한다면 합의만 한다면 더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과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소송전이 잘 해결이 된다면 체코 원전에도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들어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한국과 미국의 연합으로 대결 구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한 끗 차이긴 하지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체코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을 탈락시키긴 했지만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과 협력을 하는 구도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외교력 입장에서는 EU 공동체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았듯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정부 1차 원전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으로 넘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외교력이었기 때문이고요. 폴란드의 1차 원전 건설분도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건설 능력이 그렇게 따라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수주하면 좋겠지만 그 많은 것을 수주해서 과연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만으로 그 건설을 다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부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제조력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력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제조력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에너지에 대한 플랜트 건설 능력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관심을 받고 있고 그 중에 한 주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고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또 이제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대결 구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한다면 이 체코 원전도 미국과 한국의 합작 이 수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5월 9일이죠. 네, 30조 규모 체코 원전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팀 코러스로 수주를 하겠다. 여기서 직접 얘기를 한 것이 미국과 함께 팀 코러스로 경주를 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체코를 갔을 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를 염두에 두고 저런 것들을 언론에서 내비쳤지 않을까라는 얘기고요. 굳이 팀 코러스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이 협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요. 근데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합의가 임박을 했고 체코 원전 내에서 그리고 그 이외에도 미국에 대한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합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합의를 함으로써 웨이스팅하우스와의 좀 그런 이제 금전적인 관계, 로열티를 좀 지급을 하더라도 이제는 워낙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로열티는 사실 부가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진행한다면 EDF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연합에 밀릴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그런 제조력 협력을 MOU 체결을 하고 중국과의 밀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체코 원전에 대한 발표가 한 3주, 4주 정도 남았는데요. 분명히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팀 코러스에 대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마무리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에 대한 분석과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최대한 중립적으로 그런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고요. 네, 조금 더 재밌는 사실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카자흐스탄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MOU 체결을 진행한 것 같고요. 한국 기업이 이제 핵심 광물을 계약을 하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중앙 아시아 쪽에 많은 LNG 플랜트를 계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카자흐스탄 국부펀드 삼룩카즈나가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 내 복합 화력 발전소 설립과 그다음에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는 MOU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의 80% 이상 카자흐스탄에 아직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의 65%가 현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현대화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수주를 하면 조 단위에 대한 계약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LNG에 대한 시장이 확실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LNG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에서 LNG를 현대화시키고 LNG를 결국에는 활용해서 수소로 전환하는 그 복합 이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수소 전소 터빈을 아직까지는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그 목표가 지금 2028년까지 잡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수소 전소 터빈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이제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수소 단가가 그때는 이제 가장 중요하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류 수소까지 생산할 수 있는 수소를 근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운송을 하는 기업에서 암모니아를 받아서 크래킹하는 기술을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크래킹 이후에 수소를 활용해서 연료전지라든지 수소 가스터빈으로 발전을 시키는 그런 전체적인 운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테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식 수가 많다, 빚이 많다, 이런 얘기는 옛말이고요. 이제는 확실히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도 좀 이제 옵션 만기이긴 하지만 좋은 흐름이 좀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때 오르더라도 그 다음 날에 또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는 만기일 뿐이고 그 이후 이제는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출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이득도 떠나서 국가적으로 좀 그런 수출을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좀 이제 수출로서 좀 힘을 받는 그런 날을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상황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식 기다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